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면서 매번 무료 초청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문화전 소외된 계층이나 일반 서민보다는 소위 힘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무료 초청권이 배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류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유명 아이돌들이 대거 참가해 큰 인기를 끌었고 유료 입장권은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1,100여 장이나 되는 무료 초청권이 남발됐습니다. 초청권 배부 대상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지청장, 지원장, 경주시의 부시장과 국장, 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기자 등 유력 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입장권으로 판매했다면 2천만 원어치로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사라졌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를 피고 했는데 그 초대권들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보니까 언론사라든지 시도의원들, 공무원들에게 사용됐다는 거죠. 과연 이런 곳에 이렇게 뿌린 것이 정상적인가? 지난 연말에 노트르담 드바리 뮤지컬 프리뷰 공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의 초청자 가운데 300여 장이 경주문화재단 이사회나 언론사, 시청 관련 기관들에게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전 시장과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문화재단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사진들에게 40매나 되는 초대권을 배부해 제 식구 챙기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들이 초대권을 독점하고 있어 문화소외계층이나 일반 서민들은 혜택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공연을 기획하는 위탁기관에서는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경주예술전당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런 요청이 왔을 경우에 이렇게 100% 거부하기가 좀 어려움도 저희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피땀 어린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연장이 지어졌지만 무료 공연의 혜택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소공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규모 제조업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교동시장 부근에 자리 잡은 주얼리 지원센터. 귀금속 업체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디자인을 손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3D 프린터에 넣으면 1시간에서 서너 시간 뒤면 제품의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형을 바탕으로 업체에서는 틀을 만들고 주조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서울 쪽 보낼 때는 시간도 3일에서 한 일주일씩 걸리고 했는데 요즘은 타운이 옆에 있어요. 뭐 빠르면 하루면 제가 원하는 게 딱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 수정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다 경비도 3분의 1로 줄어 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공인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10인 미만에 한두 분이서 제조 공장을 하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양하게 뭐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교육도 다 지원할 수 있어가지고. 주얼리 세계시장에서는 몇 년 전에 이미 일반화된 공정과 시스템이 대구에서는 이제야 시작이 되면서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규모가 작아 최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특화산업, 주얼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조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가는 곳마다 피서객들로 넘쳐나고 있는데요. 농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름 작물은 수확, 가을 작물은 새로 심느라 찌는 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새벽 6시면 작업은 시작됩니다. 비탈진 언덕밭에 잎을 일일이 뒤져가며 손바닥만한 밤호박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낮에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서 있기도 좀 힘든데 하여튼 지금 안 따면 이 호박이 타가지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되는 한 계속 따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확되고 있는 무농약 밤호박은 일반 단호박보다 배 이상 높은 값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는 2달 뒤 수확할 가을 배추 정식이 한창입니다. 일손을 사서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한낮이라도 더위를 피해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저기 아주머니 품일꾼을 해서 일할 때는 이 아주머니 때 퇴근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그냥 점심만 먹고 그냥 그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리쬐는 뙤약볕, 올라오는 지열, 극한의 폭염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너무 더워가지고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지금 안 심으면 작물이 안 자라잖아요. 농민들의 휴가철은 겨울입니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 피할 방법이 없기에 가을 풍성한 결실, 겨울 휴가를 꿈꾸며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신제품 연구 개발과 수출 전략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철강 산업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 유가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연구 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전략을 다시 세우는 한편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 시장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철강공단의 상반기 생산과 수출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되지만 상반기에 감소폭을 줄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포스코는 윤리경영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나 횡령, 성희롱, 정보 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포스코의 신고 보상금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으며 2011년엔 최대 보상금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됐고 지금까지 모두 49건의 8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도 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에서는 축사 지붕이나 주변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히거나 냉방 장치를 가동하는 등 더위에 지친 가축이 먹이를 적게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생육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폭염으로 가축 품질과 생산성 저하, 폐사 등을 우려해 축산농가에는 송풍기를, 더위에 취약한 양계농가에는 약품을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입니다. 경주시는 피서철을 맞아 청소년 수련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천장 파손과 소방시설 작동 불량, 가스 배관 부식, 누설 전류 기준치 초과 등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주시는 종교단체나 다중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경주 지역 대형 수련시설 6곳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과 원자력 환경공단으로부터 올 들어 319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역 자원시설세가 118억 원, 취득세 43억 원, 지방소득세 102억 원 등 모두 264건에 이릅니다. 특히 지역 자원시설세는 지난해까지 1kWh에 0.5원이던 것을 법안 개정을 통해 1kWh에 1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경주시가 야간 관광 명소인 동궁과 월지 개정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오후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30분 늘려 개방합니다.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과 8월 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개장 시간을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8월의 수산물로 고단백 민어와 원기 회복에 좋은 전복을 선정했습니다. 민어는 어류 중에서도 소화 흡수가 빨라 기력 회복에 좋고 전복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원기 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어와 전복은 인터넷 수산시장이나 수협마트에서 시중가보다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 시장 개척,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통상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모두 16개 사업에 대해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95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억 3,425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둬 향후 경북 제품의 해외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포항이 스포츠 경기와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K리그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챔피언십이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면서 양덕구장과 오천은민 운동장, 청림운동장은 선수와 학부모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전국 동호인 1000여 개 팀의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배드민턴 대회가 오늘까지 포항체육관과 포스텍체육관, 제철고 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지도자 6명과 선수 26명으로 구성된 카누 청소년 국가대표팀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형산강 조정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는 등 포항이 스포츠 경기와 전지훈련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영덕 군수배 고래불 전국 비치사커 대회가 오는 8일과 9일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4회째인 대회에는 전국 풋살 축구 동호인 40개 팀이 참가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승팀에 주는 상금 40%는 영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울릉도 대표 축제인 오징어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울릉읍 저동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인 오징어 축제에서는 오징어 요리를 시식할 수 있고 오징어 맨손 잡기, 오징어 잡이배 승선 등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징어와 명이나물 등 울릉도 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 울릉도 독도 사진전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는 79장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었습니다. 지폐 종류별로 보면 만원짜리가 45장으로 가장 많았고 5,000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발견 과정별로 보면 금융기관이 발견한 경우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은행이 조사하다가 발견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도 무더운 날씨 되겠습니다. 영덕, 경주, 포항에 폭염경보가, 울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약간 강한 바람도 예상이 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곳곳에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와 울진은 23도, 영덕 24도, 포항은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3도, 영덕 35도, 포항 36도, 경주는 3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 31도, 독도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은 종일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조금 일렁이겠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